어느 날 저는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비만, 그리고 당뇨병 전 단계라는 선고였습니다. 의사는 제게 살 빼는 건 아주 쉬운 일이라고 말했지만 그 말은 위로가 되기는커녕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지난 2년간 특별한 이유도 없이 제 몸무게는 14kg 가까이 불어나 있었습니다. 순수한 지방으로만 말이죠. 제 삶이 통제불능의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는 위기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이제 제 삶의 주도권을 되찾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0일 동안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혹독한 도전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남자라 불리는 한 사람의 훈련법을 그대로 따라 해보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데이비드 고긴스, 전직 네이비실 대원이자 육군 레인저, 그리고 지금은 준비운동으로 마라톤을 뛰는 초인적인 울트라 마라톤 선수입니다. 그의 하루 훈련량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매일 최소 20km에 가까운 유산소 운동, 그리고 1시간에서 1시간 반에 달하는 고강도 근력 운동. 지금의 저로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워하는 제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요? 이것은 현실적인 목표라기보다는 어쩌면 허황된 꿈에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앞으로 100일 동안 이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이 바로 저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 혹독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야기의 증인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삶에도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기를 기도합니다. 새벽 5시, 첫째 날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솔직히 말해 정말이지 일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알람 소리를 듣고서야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첫날의 제 상태는 몸무게 83, 5kg, 허리둘레 96, 5cm, 체지방률 27%. 이제 정말 시작입니다. 처음에는 의욕이 넘쳤습니다. 무려 10분 동안 쉬지 않고 달렸죠. 스스로가 대견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3km 지점을 지날 때쯤 속이 메스꺼워지며 구토가 나올 뻔했습니다. 6km 지점에서는 패스트푸드점들을 지나치며 가장 빠른 속도를 기록했지만 13km에 이르자 온몸의 에너지가 바닥나고 말았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뗄 수 없을 것 같았죠. 간신히 20km를 완주했지만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갈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현관문 앞에 주저앉아 20분이 넘도록 멍하니 있었습니다. 고작 하루 했을 뿐인데 앞으로 남은 99일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도전을 버티기 위해 저는 저만의 비밀 병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근육을 풀어줄 마사지건, 단백질 보충제, 그리고 얼음찜질을 위한 커다란 통. 얼음물에 몸을 담그자 살을 내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이상한 쾌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아직 첫날의 훈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헬스장으로 향한 저는 턱걸이를 단 한 개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팔굽혀펴기는 11개를 해냈죠. 생각보다는 한 개 더 한 셈입니다. 스스로에게 강인함 점수 1점을 부여했습니다. 여자친구 에밀리는 제가 하루를 버텨낼 때마다 1점씩 주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100일 뒤 저는 데이비드 고긴스처럼 강인한 남자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병원 침대에 누워 있거나 둘 중 하나일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온몸의 관절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제보다 훈련 시간은 1시간이나 더 걸렸고 그 다음 날은 더 심했습니다.
하지만 5일째 되던 날 체중계에 올라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벌써 3kg 가까이 감량한 것입니다. 하루에 0.5kg 이상 빠진 셈이죠.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보자 저는 제가 이미 꽤 강해진 것 같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8일째 새로운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14km 지점부터 오른쪽 발목에 끔찍한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강이 전체가 부서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발목은 퉁퉁 부어올랐고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도전은 7일 만에 끝나는 것인가. 깊은 우울감에 빠진 저를 위로해준 것은 기름진 치킨 한 조각이었습니다. 일주일도 버티지 못한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우연히 데이비드 고긴스의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장애물이 당신 앞에 나타나거든 그것 때문에 멈추지 마시오. 그것을 피해서 항해하면 됩니다. 그의 말은 절망에 빠져있던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보통의 저였다면 여기서 포기하고 자기 연민에 빠졌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데이비드 고긴스처럼 강해지기로 결심하지 않았던가요? 저는 그날 제 자신과 약속했습니다. 설령 걷거나 움직일 수 없게 되더라도 매일 그의 훈련을 완수하겠다고. 달릴 수 없다면 수영을 하면 됩니다. 수영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영혼이 갈려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수영이 너무나도 싫었던 나머지 저는 다음날 무리해서 다시 달렸고 예상대로 부상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며칠간은 수영에만 전념하며 몸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저는 식단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더 이상 치팅밀은 없었습니다. 정크푸드와 탄산음료를 끊고 하루 섭취 칼로리를 1500으로 엄격하게 제한했습니다. 아침은 요거트와 과일, 점심은 500칼로리에 맞춘 닭가슴살과 채소, 저녁은 단백질 위주의 식사로 구성했습니다. 솔직히 배가 고팠지만 밤마다 밀려오는 식욕을 참아내는 것도 훈련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전 20일째, 마침내 부상에서 회복한 저는 혼자 운동하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러닝클럽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사람이 저를 향해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기 아시아의 고긴스가 간다.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저의 노력을 알아봐 준 것입니다. 저는 정말 데이비드 고긴스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저는 클럽의 다른 멤버들을 따라가기엔 너무나도 느렸고 결국 또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시아의 고긴스가 되려면 저는 더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그 첫걸음으로 저는 생애 첫 울트라 마라톤에 참가 신청했습니다. 거리는 50km. 한여름의 뙤약볕 아래 밤새도록 달려야 하는 레이스였습니다. 30일간의 훈련 끝에 참가한 울트라 마라톤. 어느 순간 쓰러질 것이라 예상했지만 제 몸은 놀랍게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발톱이 빠지는 고통 속에서도 저는 완주에 성공했고 제 인생 최고의 성취감을 맛보았습니다. 도전 한 달째, 허리둘레는 96, 5cm에서 82, 5cm로 줄었고 몸무게는 9kg이나 감량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다음날 체중계의 숫자는 오히려 늘어나 있었습니다. 50km를 달렸는데 체중이 늘다니.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정책이란 다이어트와 운동을 계속해도 체중 감량이 멈추는 현상을 말합니다.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운동 강도를 높여야만 했습니다. 더 험한 길을 달리고 심지어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44일째, 마침내 몸무게가 72kg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어린 시절 이후 처음 보는 숫자였습니다. 저는 체중계 위에서 한동안 넋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도전 50일째, 절반을 넘어선 지금 제 모습은 제법 주자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1km를 8에서 9분에 달리던 제가 이제는 5분 이내로 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정밀 체성분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사로부터 더 이상 어떤 항목에서도 비만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무렵부터 주변 사람들의 걱정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 친구들, 그리고 매일 저를 지켜보는 여자친구 에밀리까지 모두가 제게 언제 쉬냐고 물었습니다. 이달 전 제가 뚱뚱했을 때는 아무도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제 삶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왜 모두가 저를 멈추려 하는 걸까요? 저는 깊은 오해를 받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한국의 정이라는 문화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어쩌면 당연한 걱정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시에 저는 그들의 진심을 헤아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고독 속에서 저는 데이비드 고긴스만이 저를 이해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직접 만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저와 같이 휴식이 필요 없다고 믿는 강인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인 행사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강해질 수 있느냐고. 하지만 제 차례가 오기 전 다른 누군가가 비슷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고긴스는 답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답은 없소. 당신 스스로 마음과 영혼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 해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의 대답은 제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저는 그의 책을 다시 읽으며 제가 고긴스라는 인물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가 고독 속에서 강해졌다고 믿었지만 그는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자신을 만들어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제 책이었다면 감사 인사는 오직 제 자신에게만 향했을 겁니다. 저는 제가 이 도전을 하고 있는지조차 잊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땀에 흠뻑 젖은 채 발에서 피가 나는데도 달리는 저를 20km가 부족하다며 더 멀리 달려나가는 저를 심지어 수영을 할 때조차 무게를 더하며 자신을 몰아붙이는 저를 매일같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강인함이라는 가치와 체중계의 숫자에 집착한 나머지 며칠씩 굶고 잠보다 운동을 더 많이 하는 모습을 보며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에밀리가 제게 제발 하루만 쉬어라고 말했을 때 그녀가 정말로 의미했던 것은 당신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잊지 말아줘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걱정했고 제가 과거의 자신을 부정하며 스스로를 파괴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제가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비만과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았던 과거의 나약한 모습으로부터 중학교 시절 뚱보라고 놀림받던 상처로부터 저의 모든 약점과 결점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도망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싸움을 혼자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완벽한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100일 내내 제 자신을 이해하지 못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도전의 마지막 주, 저는 2가지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첫째, 사람들과 함께 운동할 모든 기회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둘째, 다음 목표로 아이언맨 대회에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전의 마지막 100일째 되는 날, 저는 자전거를 타다 우연히 실베스터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남은 80km의 거리를 함께 달렸습니다.
100일 만에 처음으로 저는 진심으로 운동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아이언맨 대회의 결승선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데이비드 박, 당신은 아이언맨입니다. 장내 아나운서의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 여정에 함께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제가 원했든 원치 않았든 저를 받아준 러닝클럽 동료들에게, 항상 저를 지지해준 가족과 친구들에게, 그리고 첫날부터 저를 응원해준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 에밀리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100일 동안 매일 나를 걱정하고 멈추고 싶어 했지만 끝까지 나를 멈추지 않아 줘서 고마워. 덕분에 나는 나 자신을 찾을 수 있었어. 100일간의 여정 끝에 저는 23kg을 감량했고 허리둘레는 25cm가 줄었으며 체지방률은 27%에서 1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얻은 가장 큰 것은 진정한 강인함은 고립이 아닌 연결에서 온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도망치는 것을 멈췄을 때 비로소 저는 진정한 저 자신